채널 홍보해 드릴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거요? 핸들샷이요. 와, 핸들샷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맞냐? 인성? 4년 전쯤에 이 랭글러가 신형의 엔진과 미션을 장착하고 나왔을 때 제가 숏바디로 리뷰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엔진과 미션의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제가 아주 예전에 모트라인 때는 랭글러의 허술한 주행 특성을 많이 깠는데, 사실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저도 성숙해지니까 랭글러의 주행 특성이라든가 이 차를 이해하고 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4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숏바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륜 시스템, 그리고 얘가 쓰고 있는 뒷서스펜션의 리지드 엑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자의 파트타임 구조를 갖고 있는 사륜 시스템, 그리고 앞에 스티어링 조향 시스템이 이 스크류볼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렉 앤 피니언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것과 다른 이유와 거기에서 오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제가 리뷰에서 많이 얘기했고, 오늘은 페리가 됐다라고 해서 또는 뭐 모델 체인지라는 말도 있어서 이거를 받았는데, 비전 오토모빌 모터스 동탄 지점에 저 두 분,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별명이 랭지연이라. 유튜브 제 채널명이 또 랭지연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옆에 계신 분은 지점장님인가요? 저희 팀장님. 많이 사으셨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탄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지프 타는 약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민성 팀장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차를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지점에 허락을 받고 협찬할 생각을 했대요?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그 채널 저희 좌우명도 네. 사실은 노빠꾸로 항상 촬영도 저희 맘대로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뭐 협찬이 있으면 저희가 맘대로 그냥 차도 그냥 막 갖다 드리고. 오늘 망하는 게 뭔지 제가 제대로 알려줄게요. 괜찮습니다. 딜러십을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두 분이서 까여도 괜찮다. 그리고 뭐 욕 먹어도 괜찮으니까 자기들은 하고 하체 우리기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자기들도 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그럼 할 수 있냐 해서 오늘 시간 내서 멀리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 랭지연 씨라고 지금 랭글러를 좋아하시는 저 여자 판매 담당 딜러분은 본인이 루비콘을 타요. 그 루비콘은 오프로드에 약간 특색이 있는 옵션들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 제가 리뷰 협찬을 받은 건 사하라 모델로 온로드 주행 특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물어볼 거예요. 저분들을 뭐 허수아비로 세워놓으려고 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거저거 물어볼 건데, 어쨌든 과거에 제가 리뷰했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롱바디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롱바디가 판매량이 많나요? 많죠. 한 7대3 정도 되나요? 9대1 정도. 9대1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를 좋아하는 강아지를 키우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똑똑한 개인데 그 개 이름이 뭐죠? 보더콜리를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워낙 개성을 좋아해서 숏바디를 샀던 분이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롱바디가 많이 나가서 제가 어제 이거를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번 쏴보기도 하고 아침에도 정속으로 달려보고 했는데, 일단은 롱바디가 숏바디에 비해서 주행 특성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게러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2명이 랭글러 쪽에 관련된 정비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랭글러를 잘하는데 이 친구들이 말하기를 얘보다 레니게이드가 더 긴가요? 레니게이드는 소형 SUV라 짧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가 한 60cm 정도 더 깁니다. 그 휠 베이스가 더 긴가요? 바퀴가 더 뒤로 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맞네.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대표님, 랭글러는 숏바디는 아예 타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 롱바디는 그저 그런데, 그 글래디에이터는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안정감이 되게 뛰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탔던 숏바디에 비해서도 이 차가 훨씬 주행 안정성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고속도로에서 100km, 110, 120까지 항속을 걸었는데 얘가 이제 미션이 ZF 8단이긴 한데 구형이에요. 8단의 초기형 버전. 지금 나오는 ZF 최신형 버전이 아니고 이전에 초기형 버전인데 전기형 버전이라고 하면 될 건데 제가 이 차를 몰면서 느꼈던 건 이 차의 4기통 터보도 독일에서 흔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2000cc 4기통의 터보인데 토크 세팅이 좀 달라요. 그리고 미국의 GM이 쓰고 있는 그 GM 뭐 ATS나 CTS 뭐 이런 CT6에 들어가는 4기통 2000cc.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쓰고 있는 최근에 이 다운사이징된 포드에도 많이 들어가는 이 엔진이 세단과 이 SUV나 중량급에서 좀 다른 세팅인데 얘는 토크형 세팅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거를 반증하는 게 이렇게 흡기의 인테이크가 많이 두껍죠. 두껍고 짧게 딱 돼 있어서 반응성은 좋게 해주고 일단 인테이크가 짧으니까 즉각적인 반응성을 내게 해주는데 희한하게 토크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미션의 파이널 기어 그 뭐 전문 용어로 레이쇼라고 하죠. 기어비가 굉장히 항속에 걸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량도 나가고 차가 약간 어설픈 면이 있는데도 120km 항속에서도 RPM이 1900rpm 미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그 롱기어 그 항속 기어비가 그 종감속비라고 하죠. 항속 기어비가 굉장히 잘 세팅이 돼서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어디를 여행 갈 때 그렇게 기름 소모가 많지 않으면서도 유유자적 갈 수 있게끔 엔진 파워트레인 기어 미션하고의 세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10, 120에서 고속도로 항속을 할 때 얘가 이제 뚜껑이 따지잖아요. 그 하드탑이 이렇게 수동으로 따지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고 각이 져 있다 보니까 앞유리창에서도 들어오는 풍속이 세가지고 120을 항속을 걸고 편하게 가기에는 아마도 이 차에 대한 개성을 많이 이해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파워트레인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ABS 모듈도 구닥다리 그대로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백 시스템 되게 두껍게 돼 있어서 진공압 세게 충전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터보 쪽도 뭐 시원하게 잘 빠지게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앞뒤에 무게 배분을 그닥 생각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도 앞쪽에 있고 휴즈 박스 앞쪽에 있고 해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건 본넷을 닫았을 때 요 앞쪽으로 흡입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에어 필터를 거쳐서 터보 쪽으로 가니까 여기까지는 물이 차도 엔진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심수도화를 했을 때 적어도 제가 지금 차를 띄웠는데 차를 내린다고 하면 90cm 이상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최대 몇 cm까지? 72cm. 72cm. 그럼 좀 보수적으로 잡아줬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차도 거의 한 1m 가까이는 1m는 좀 너무했고 한 90cm까지는 심수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근데 웬만한 오프로드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근데 제가 차를 받을 때 페리 또는 뭐 뉴 모델? 랭지언 씨가 답변해 주세요. 자꾸 왜 마이크를 넘기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차가 처음 이거 엔진이 바뀌었을 때가 한 4, 5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 차를 리뷰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나온 지 한 1년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엔진과 미션이 바뀐 지 내가 이거를 탄 지가 한 5, 6년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모델을 체인지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가 7년 주기로 모델이 바뀌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신모델이라고 광고를 하는 거 사기 아닙니까? 일단 지프 차량 자체가 그 풀체인지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한 10년 정도? 누구 맘대로? 그래서 뭐 이전 그랜드 체로키 같은 친구들도 10년 만에 이제 풀체인지가 돼서 새롭게 얘 친구가 그랜드 체로키예요? 사촌이 아니고 친구?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얘네는 10년 넘게 모델 체인지 주기가 길어요? 좀 긴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 3, 4년은 저 지나야 파워트레인이 바뀌겠네요? 아직은 5년 정도는 더.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이번에 18년도에 풀체인지가 됐던 게 그게 12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거라 아마 이번에 18년도에?
그럼 내가 6년 정도 됐다는 게 맞는 거네? 네, 맞습니다. 18년도 18년도에 모델 말에서 체인지가 19년도 된 거고. 네, 초에 그때 풀 체인지가 되고 이제 지금 딱 절반 정도 와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아마 한 5, 6년 뒤에 이제 풀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엄청 기네요. 다른 회사도 거의 2배네요. 랭글러가 특히 좀 엄청 긴 편. 이 디자인을 고수하니까. 그래서 호불호가 안 갈리는 디자인 중에 하나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죠? 저 파워트레인 쪽이나 그런 부분은 바뀐 거. 모양도 안 바뀌었죠? 껍데기만 조금. 껍데기 똑같던데? 램프가 바뀌었구나. 램프가 이제 엔젤링 램프 바뀌고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많이 고수하던 북면 범퍼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들어오고. 저는 이거 아웃 오브 안중이고. 원래는 이제 그 오리주둥이라고 해서 좀 한국형으로 들어왔었는데 네. 이게 북면 범퍼가 이제 한국에서 정식 인증을 받으면서 이번에 새로 그 다음에 실내 계기판하고 이게 디스플레이 바뀌고. 디스플레이랑 이제 후드 형식이 이제 북미 후드로 이제 바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휀다도 이제 하이탑 휀다가 들어가면서 휠 타이어도 이제 기본 인치업 세팅이 돼서 들어온다는. 옵션만 바뀐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옵션만 좀 변경이 있었다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판매 직원의 정확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델 체인지나 페리 같은 개념이 아니고 워낙 이 생명 주기가 긴 사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외모가 있다 보니까 쉽게 이 뭐를 바꾸기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대로 그것만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리뷰의 포커스가 숏바디냐 롱바디냐만 갖고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내가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총 156km를 탔거든요.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건 숏바디보다는 월등히 나요. 월등히 난데 뭐 두 분이 계신 데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차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죠. 루비콘은 8천 한 5, 600 하죠. 제일 비싼 모델이 8,400 정도. 8,400. 이 사라는 얼마예요? 사하라도 7천. 7,690. 7,690. 저는 사실 한 1,500 보태서 할인 조금 받고 아니면 뭐 인증 중고차가 됐던 간에 저는 X5를 삽니다. 저는 죽었다 깨도 이 차를 살 일은 없다. 그러면 뭐 모양이 이렇고 개성 있고 하니까 세컨카로 사는 게 어떻겠냐 그러는데 저는 세컨카로도 살 마음은 없다. 저는 세컨카로 뚜따가 되는 중고로 박스터나 지포를 살지언정 이 차를 타고 뚜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좀 전에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보더니 브론코 엔진이 그게 아니라고. 경쟁사에 저렇게 관심이 없기도 쉽지 않은데 브론코를 아예 경쟁 상대로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냥 팔든지 말든지. 아니 그럼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실 뭐 이거 구조 사람들 별로 관심 없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할 텐데 브론코랑 얘랑 누가 더 많이 팔려요? 사실 뭐 정확한 데이터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대표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도로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뭐 지프 판매 영업사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브론코보다는 뭐 랭글러가 당연히 출시한 지 오래됐지만 랭글러가 좀 더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집계만으로 봐도 랭글러가 판매량이 조금 더 많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건 사실 랭글러가 오래 팔았고 네. 그 다음에 재고 물량 확보가 더 쉽지 않았나요? 브론코는 재고 공급이 안 된 것 같던데? 맞습니다. 사실은 브론코도 뭐 제가 포드를 폄하하고자 할 의도는 없지만 있어 보여요. 다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브론코도 실내가 너무 이쁘고 뭐 이런 세팅이나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은 저희 차랑 비교를 했을 때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 이제 온로드 형식의 차량도 있고 오프로드 형식의 차량도 있는데 브론코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 수입이 되는 게 온로드 형식의 차량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프로드성이나 이 개성을 랭글러나 생각하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나 이런 거는 매니아층들이 좀 두터운데 그럼 매니아층들은 대부분이 이제 80% 이상이 랭글러로 좀 넘어오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이 하체 구성이 사실 제가 그때 브론코를 리뷰할 때 뒷바퀴 쪽에 서스펜션의 구조가 얘보다는 걔가 훨씬 더 진보된 방식을 쓰거든요. 얘는 오리지널의 그냥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옛날부터 썼던 리지드 방식의 리지드 X를 그대로 쓰고 브롱코는 약간 멀티 방식의 리지드를 쓴단 말이에요. 걔네가 방식이 앞에는 사실 비슷하고 앞에는 더 비슷하고 그러면 서스펜션 방식이 브롱코가 훨씬 더 앞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나중에 나왔으니까 걔네가 더 전략적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고 그리고 걔네는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포드의 아이콘이었던 브롱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잖아요.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시키면서 하체는 얘네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근데 내가 봐도 사실 브롱코 판매량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는 공급량이 적었던 것도 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공급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음에도 판매량이 많지 않다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가격이 얘보다 많이 비싼가요? 가격대는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걔는 2.7 터보인데 맞습니다. 근데도 가격이 별 차이 안 나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얘네가 판매량이 더 많다? 그건 본인 뇌피셜이죠. 뭐 집계된 통계표도 있긴 한데 아, 있어요? 뇌피셜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본인이 많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 저희는 랭글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이 서스펜션 앞바퀴의 구성, 이거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리지널 트럭과 이런 홈로 주파성에 관련된 독립성, 이 리지드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핸들을 돌렸을 때 움직이는 요거, 렉앤 피니언 타입도 아니고 얘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크류 볼 타입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스크류 볼 타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강하게 얘를 돌리고 바위 같은 데나 암벽 같은 데를 넘어갈 때, 그런 데를 넘어갈 때 돌 같은 데 부딪혔을 때 얘의 충격이 렉앤 피니언 모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크류볼 타입을 쓰는 거고 움직이는 그 다음에 스웨이 바도 그리고 얘는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분리가 아니네요. 내가 그때 탔던 거는 얘를 이렇게 뭘로 눌러갖고 분리시키고 전동식 스웨이 바가 들어가는데 얘는 왜 아니죠? 그 사하라 모델은 이제 온로드 방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스웨이 버블이나 디퍼런셜 락 기능이 없어요? 네, 옵션이 삭제가 돼 있고 루비콘 차량에만 그 두 가지 옵션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오프로드 차를 선택할 때 중요한 옵션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스웨이바 그 분리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디퍼런셜 락 장치도 사실 이런 차급에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온로드라 없는 거고 브롱코도 그런 방식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그 몇 가지는 달라도 전체적인 틀은 얘나 걔나 앞은 비슷하고 뒤는 차이가 나는데 노 사장님 리뷰를 할 때 보면 나는 브롱코의 뒷바퀴 서스펜션을 더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 차 이런 급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진보된 온로드에 맞는 세팅보다는 튜닝을 하고 오프로드에 적합한 이 시스템을 더 선호한다? 사실 랭글러 타시는 분들은 좀 와일드하고 하드한 거를 좀 추구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편안함이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은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아, 편안함을 별로 고려하진 않는다? 요즘에는 이제 데일리성으로 많이들 찾다 보니까 사하라의 판매량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사하라를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요즘에는 편안함보다도 이제 외관 생김새가 루비콘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외관을 좀 더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사하라를 구매를 하시는 거고.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우리 랭지연 씨한테? 왜요? 왜 마이크만 가면 왜 표정이 왜 울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랭지연 씨 이쪽에 서봐요, 한번.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요. 진짜. 인터뷰 한번 따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아니, 사실 이거 뭐 리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너무 이렇게 콧구멍을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랭지연 씨.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알아요. 맞나요? 네. 오래됐어요? 아니요, 이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새내긴 해요. 네. 근데 왜 유튜브 채널을 왜 운영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를 좀 많이 알리고 싶었고 네. 판매 목적보다는 네. 이제 또 이 지프차의 개성을 좀 재미있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랭글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타면서 느끼는 좋은 점들을 좀 공유도 해드리고 제가 그 채널 홍보해 드릴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 울라 그래? 근데 본인은 랭글러를 왜 좋아하게 된 거예요? 랭글러를 사실은 입사를 하면서 네. 뽑기는 했는데 네. 제가
그 차를 좀 여러 번 변경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차 랭글러를 바꾸고 좀 쉽게 질렸던 차들이 이 차량은 좀 탈수록 재미있는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요? 판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판매가 잘 되면 너무 좋고 네. 그냥 이 지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지고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사실 저분들은 원래 방송에 출연할 의사가 없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좋게, 긍정적으로 좀 나쁘게 막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랭저 씨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밤사이에 오늘 여기 나온다고 많이 긴장하고 밤에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갖고 목이 다 잠긴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팀장님이 많이 알려줬고, 랭지원 씨가 채널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랭글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의 직원들이 운영하는 채널이니까 랭글러에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앞바퀴에 와서는 뭐 사실 전에 제가 워낙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기 때문에, 민서 이 영상 살아있냐? 잘 됐네. 하체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이렇게 랭글러 치면 나옵니다. 노보스 랭글러 치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앞에 뭐 브레이크 디스크나 프레임이나 뭐 스프링이나, 얘가 사실 댐퍼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이 댐퍼가 생각보다 좋아서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잘 나오고, 이쪽에 요 너클암을 알루미늄을 쓴 게 신의 한 수죠. 주행을 할 때 앞바퀴 쪽에서 생기는 잔진동들을 얘가 엄청 많이 먹어줍니다. 과거에 이 전 모델들은 스틸이었거든요. 걔네들은 주행 느낌이 그렇게 얘만큼 부드럽지 않았는데, 너클암을 알루미늄을 넣음으로써 여기서 생기는 잔진동들을 얘가 자체적으로 많이 상쇄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나오는 거고, 이 스티어링 댐퍼, 여기 요 바 있잖아요. 요 바가 이제 좌우측의 바퀴를 움직일 때 요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좌우 바퀴를 움직이는데, 우리 바이크 탈 때 바이크 핸들도 털리지 말라고 알차들이나 고급 바이크는 왼쪽과 오른쪽 핸들 바 사이에 스티어링 댐퍼가 들어가요. 그게 있는 바이크를 탈 때랑 없는 바이크를 탈 때의 안정감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얘도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스티어링이 좌우측으로 움직일 때 중앙에 있는 요 디퍼런셜 케이스 축에 연결되어 있는 요 댐퍼, 요거죠. 요 댐퍼가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 흔들림이나 떨림을 얘가 굉장히 많이 억제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 2급에선 다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없었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구닥다리의 랭글러, 옛날에 뭐 그 맥가이버 나오던 시절 있잖아요. 네모란 그 헤드라이트 모양 들어갔던 그런 애들에 비하면 최근에 랭글러를 타보면 굉장히 진짜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특히나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엔진과 미션과 이 하체 구성은 그냥 일반으로 타도 돼요. 근데 뭐 최신의 포르쉐나 BMW나 뭐 제네시스 GV80 같은 거에 비하면 너무나 허술하겠지만, 허술한 대신에 굉장히 강한 오프로드 주파성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런 걸로 타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를 들고 밑에를 속기 전후로 차닥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